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22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있습니다. 지금 15대, 16대, 18대, 19대 사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과기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민주당 대변인 그때 민주당 대변인 할 때 제가 그걸 출입을 했어요. 새천년 민주당. 네. 그때 제 기억에는 DJ 같이 해서 그 베이징에 같이 간 기억도 납니다. 그래요? 예, 그때 제가 20억 플러스 알파. 네, 맞아요. 그때 발표할 때. 저 조대에서 발표했었죠. 예. 네,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고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하셨고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하셨고 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재명 저격수 이렇게 불리시고 지금 윤석열 캠프에 그냥 따로 찾아가셨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래도 그 전에 어떤 조율은 있었죠. 그렇지, 소통이 있었고 한 만나셨잖아요. 이제 찾아가면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확신이 있었죠. 지금 계속 캠프에는 나가시는 건가요? 예, 뭐 주변을 빌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직책은 뭐 갈 수는 있는데 뭐 그 캠프의 요원이 되거나 직책을 맡지는 않고 원래 이제 걔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굳은 일, 어려운 일과 돕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송국근의 혼술. 송국근의 혼술은 참 제가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TV 토론 채널로 오셔서 하실 때 보면은 좀 남자가 모름지기 목소리가 저 정도는 되고 저렇게 콘텐츠가 좋아해서 모든 말씀이 저렇게 강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됐으면 내가 대통령도 했을 건데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잘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건 아니죠. 정말 반갑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많이 해먹었구나. 최고위원도 많이 하고 오래 했고요. 예, 그러시죠. 이렇다 할 업적은 없지만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다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보시니까 정말 사선 국회의원하고 장관도 지내시고 최고위원도 지냈었는데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SNS 글 올린 거 먼저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그 김경수를 보내며 이렇게 이 김영환 전 장관님이 SNS 글을 올린 건데 페이스북에 이것을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김경수가 몸통이 아니다. 드루킹도 몸통이 아니다. 그 위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야 해. 그리고 또 하나는 MB 아바타입니까 해서 좀 어떻게 그때 뭐 희화화됐던 그때 그 안철수 대선 후보. 그때 MB 아바타라는 것이 이 킹크랩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때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하고 해서 이제 그것도 그래서 발언이 됐고요. 발언이 돼서 그것도 파장은 있었지만 그렇게 뭐 결정적인 무슨 말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도는데 내가 그럼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그렇죠. 질문을 물었는데 그걸 그냥 뭐 초딩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킹크랩으로 막 그러로 막 돌려서 막 조롱하는 식으로 막 해버렸죠. 정치인을 희화화했고 그렇게 됐어요. 그걸로 완전히 안철수를 잡았죠. 지금도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대선 기획단장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의 대선 기획단장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지금 석간도 그렇고 화제가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통성 문제입니다. 여야 공방.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왜 정통성이냐 하면은 결국은 킹크랩 김경수의 덕을 본 게 문재인 후보고 그렇다 하면은 이런 조작된 부분이 대선 결과에 반영이 됐으니까 정통성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같은 맥락에서 김영환 장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김경수의 구속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래서 노무현 시대 그다음에 문재인 시대가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8개월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 임기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뽑히면 그때면 끝이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뽑히는 2달 내지 3달 후에는 이제 페이드 아웃이에요. 지금 그렇죠. 문재인은 이제 역사에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이 간 거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갔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가셨고. 그다음에
안희정이가 갔고요. 예, 뭐 그다음에 후계자 김경수가 갔고, 후계자 그리고 후계자. 또 조국이 갔고요. 조국 갔죠. 그래서 예. 이 이제 그리고 실제로는 유심히 또 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노무현 시대가 저물고 그다음에 문재인 시대가 가고 있다. 원래 노무현 시대로 저물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자바에 떨어져 내리는 바람에 그런 짠한 마음들 때문에 사실 복권이 됐어요. 그렇죠. 신노의 복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희정이 패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되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돼가지고 촛불로 해서 5년 동안 대통령을 탄핵하고 두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해서 진행됐지만 적폐청산이 뭐니 해서 엄청난 대법원장을 갖다 구속하고 국정원장을 몇 명 갖다 집어넣고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하고 수백 명의 공무원을 잡아놓고 이런 사화 아닌 사화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시대가 저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제 이 패족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패족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다. 그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끝나지 않은 사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많죠. 월성 원전 울산시장 선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거 말고도 병원, 문준영 사건도 있고 맞습니다. 이상직 사건도 있고 다 있지만 따로 동남아 이주 문제까지 다 있죠. 이것이 뿌리가 깊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드루킹의 그 댓글 조작은 누구를 향해서 있었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는가? 그 종이 문재인을 위해서 올린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김경수가 이런 짓을 한 것은 자기가 경남지사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을 대통령 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그만치 네이버의 댓글만 8,800만 건. 8,800만 건. 8,800 좋아요 누르고 뭐 이렇게 8,800건만 건인데 이것이 그 다른 매체도 다른 데 거는 다 빼고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진행되는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을 수가 있겠는가. 그때 대변인으로서 거의 수행했어요. 그렇죠. 수행하니까 지금 이거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이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됐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정통성은 물론이고 이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우기면서 이 정권을 끝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이 이야기 하고 나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몸통이 문재인이라는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어떤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 문제 그러니까 그 킹크랩 문제를 직접 챙겼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캠프 핵심 역할을 맡으며 부적절한 인사들과 교류하며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닌가. 그러면 김경수 혼자 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변호사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그리고 면피를 한 거예요. 야당 후보는 여당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 킹크랩,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가 공모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보고를 안 받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을. 그리고 지금 김정숙 여사가 그 시위 현장에 선거운동 현장에서 경인선으로 가자. 경인선으로 가야지. 경인선이라는 게 경기 인천 기차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모임만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불리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영분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후보의 부인이 거기를 가자고 했고 또 이런 중요한 사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을 후보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 선거 캠프는 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내 상식으로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자칭 국민 부대변이라고 자칭하고 있고 셀프로 임명해서 갔지만 윤석열
그 후보한테 전화를 하든지 뭐 시시각각을 보고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풀어주냐 이거야. 누가 풀어주라고 내가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줬냐. 이게 당대표 아니라 당대표 할아버지라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거를 이준석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준석 이야기를 이제 왜 꺼냈냐면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대구를 방문해서 했던 이 몇 가지 그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는데 뭐 밀란 발언이라든가 또 그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막말이라고 그 여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일이 따져보면 막말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가 사태 초기가 대구가 아니었으면은 밀란이 일어났을 거라는 말들도 시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른 지역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구에 갔으니까는 대구가 고생했다는 걸 이야기 덕담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이 말실수를 한 것처럼 뭐 막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120시간 같은 경우도 120시간을 하자는 게 아니고 52시간인데 그 스타트업 청년들이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 그러면은 뭐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외 규정을 두자.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란 문제를 얘기를 하면 홍익평가하는 자가 지금 대구 경북에서 도지사를 그렇게 야당을 뽑고 계속 그렇게 하는 곳이니 거기서 K 방향이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하기는커녕 거기를 고립시켜서 아주 봉쇄하자. 이 자체가 밀란이지. 이건 밀란을 조장하는 발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밀란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밀란을 조장하는 이 발언을 대해서 비판한 거지. 그게 무슨 여기는 밀란 안 일어날 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밀란이 일어날 지역이라고 선동한 거냐 말이에요. 그게 논지를 바꿔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120시간 그 문제도 아니 120시간이 이 예외 규정 없이 52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일의 속성상 몰아서 하고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예외 규정을 더 달라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 사례로서 120시간 얘기한 거지.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이 근로시간을 120시간이라고 하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렇죠. 상식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 김영환 장관께서는 치과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연세대 치과 출신인데 치과 다니면서 막 그 민자투쟁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치과에 그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일하고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쉴 때 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늘 좀 밤늦게 하고 내일은 좀 오전에 쉬자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 일괄적으로 그 기계적으로 하지 말자. 근데 내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 52시간을 하되 어떤 직종에 따라서 또 합의에 의해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는 그걸 우리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 뭐랄까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자는 주장을 한 건데 그걸 갖고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 윤석열 우리 전 총장 후보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러니 막말 이런 게 막말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어디 가나 뭐 무슨 뭐 실수를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시원하게 얘기하고 다녀라. 그래 국민들이 그거 다 가려낼 줄 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 어제 오늘도 이제 제가 늘 관심이 있는 것은 아까 뭐 윤석열 그분이 뭐 대통령에 대해서 잘 할 것이다. 이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아직 우리가 좀 안 해봤으니까 만나본 적이 지금 2번인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윤석열 우리 총장님을 내가 별명 하나 줘줬단 말이에요. 뭘로 줘줬습니까? 그 성이 이씨야. 그다음에 이름이 길뿐 여사야. 이길뿐 여사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길뿐이야. 이길뿐이다. 이길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년 3월 9일에 이기고 봐야 되겠는데 이기고 봐야죠. 지금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야권에서 이길 분은 이 윤석열밖에 없다 그러니 왜 없는가? 왜 최재형이나 뭐 유승민이나 왜 홍준표나 그 지지율이 낮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통령 선거는 1년 8개월 전에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1년 8개월 전에는 민주당 20년 집권론이야. 영종조 이후에 이해찬 계속 이야기했죠. 개혁 세력이 집권한 게 이거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20년 더 해야 되고 100년 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 그래도 짝소리 하나 못했어. 왜냐하면 사전 4패 그리고 다 잡혀 있고 아무 세력도 없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어디 조국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인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년 8개월 동안 피를 토하는 싸움과 외로움의 극치와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그 수사권을 하고 인사권을 봉쇄하고 징계를 넣고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고 그 엄청난 포효를 굳히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검찰청사에서 식당으로 가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 다 잘라가지고. 차동훈이도 보내고 어디 좌천 보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사진에 그 검찰총장에서 머리 이렇게 내밀고 키 큰 그 양반이 밥 먹으러 가는 사진을 그 뭐 이청이 가는 거 밑에 기자들이 찍죠. 그러니까 그걸 뭐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것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이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힘이 있구나. 저 사람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있구나. 정의와 상식, 법치 이거를 지키고 자유민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1년 8개월부터 검증해봤다 그런 얘기.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받고 박해, 정치적 박해, 사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갖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봐가지고 야, 저거 이번엔 저 사람 야당 대통령 후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검찰하다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없어요. 그 경험도 자꾸 안 되잖아. 근데 1년 8개월 동안 보니까 되겠다 말이야. 그리고 윤석열 뒤에는 문재인이가 있구나 말이야. 문재인, 조국, 추미애가 만들어준 것이 윤석열 혼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업어치기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호미거리하고 막 업어치기 저 도쿄올림픽에서 막 나왔는데 윤석열이가 자기를 꼿꼿이 세고 중심을 잡아갖고 발을 걸으니까 이 사람들 다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나오고 난 뒤에 조국이 죽었어요. 조국이 누구예요? 조국이 지금 노빠와 문파의 핵심이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내보내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권하려고 법무장관 경력 하나 세우려고 민정수석에서 거기다 넣었다가 갔어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하려고 1년 동안 엄청나게 시달렸지만 추미애 자기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내가 참 짐을 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국민들이 문재인을 버렸어. 저 사람이 저거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라고 해놓고 자기 권력하니까 저렇게 내쫓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나온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못해요. 얼마나 자기들이 한 짓을 다 하니까. 그러나 최재형 그분에 대해서는 불쾌를 하고 뭐 막 공격을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명분이 좀 약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놀고 있네.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 안 하고 당장 그렇게 가니까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그러네. 그 1년 8개월 전부터 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자락이 깔리기 시작했고 권력과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이 나오니까 1년 8개월 동안 쌓아온 투쟁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검증된 그것이 있고 거기에 갖고 있는 뚝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이지. 지금 갑자기 나와갖고, 내가 지금 윤석열보다 뭐 못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못 나갑니까? 나도 그렇죠. 경력, 국회의원 거기서 난 4번 했는데 한 번도 못했지. 장관도 안 해봤지. 나 대변인, 뭐 정치회의장 다 했어, 최고위원. 그렇지만 그렇죠. 나는 그 1년 8개월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그 사람 밑에 가서 문지기 해도 지금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나를 낮춰서 강등시켜가지고 정권교체에 내가 미랄이 되고 3월 9일 날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한 자리 하나. 그렇게 하고 나면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시골로 가든지 뭐 시를 쓰든지 할 건데 그러나 지금은 위급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대표와 우리 당의 의원들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한 사람이 뭐 양심선언 같은 거 했는데 아니 우리 당이 야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유일한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무슨 성명을 내야 돼 지금 이 무슨 의원이 오늘 국회의원 한 명 이제 줄줄이 나올 거야. 저 같은 사람은 뭐 없으니까 그냥 우선 가버리는 거지만 그 양반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니 민주정당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그거 해당 얘기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 그것도 이준석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예. 전직 그 도지사들과 공화당 국회의원들과 상당수가 트럼프를 반대하고 바이든 지지했단 말이야. 예, 예, 예. 근데 그걸 제명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징계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예. 없어. 민주주의 정당에서 아니 지금 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유력한 후보 이 사람이 지금 급하니까 가서 돕겠다는데 그걸 징계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목을 가져가시오. 내 목을. 나 지금 다 잘렸는데 지금 이제 당원 하나 남았는데 그거 가져가 안 해도 되니까 가져가라. 이런 거는 이 지금 현재 당 대표라는 자리를 무슨 그 조선왕조 때 무슨 왕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어시스트하고 이렇게 조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주연하고 골캐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상당히 진정성 있게 들리고 또 1년 8개월 이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한 4개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년 8개월 동안 추미애가 들어서서 인사건, 뭐 감찰건, 수사지휘권 온통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섰고 이것도 이제 대선 주자로 그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거기 그냥 맞선 것뿐이 아니고 그 틈틈이 수사도 강행을 했잖아요. 월성 원전 같은 게 이제 수사도 계속 강행을 하고 권력 수사. 자, 그래서 이렇게 우뚝 섰는데 일단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자, 이런 이준석이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11월까지 그 외부에 있다가 나중에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가야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느 길이 옳다고 보세요? 어느 길이 그러니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이상적인 얘기인데요. 네. 한번 우리 영남에 있는 영남일보의 그 우리 구독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고 뭐 윤석열 진영에서 저런 게 논의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시인이고 내가 사실은 뭐 윤 총장님하고 이렇게 뭐 지금 뭐 실시간으로 뭐 교류하는 사이도 아니고. 대변인 할 때 책도 썼었죠. 그럼. 예, 따님 이야기를 하면서 대변인이 똥 대신. 먹는 아빠. 예, 똥 먹는 아빠. 맞아요. 예, 시인이라고 하시니까. 똥똥인이란 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런 시만 쓰다가 세월이 다 가버렸습니다. 별 말씀을. 지금 해놓으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내가 이제 저기가 됐어요. 당대표가 됐어. 나도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당대표가 되면은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윤석열도 우리 후보고, 저기도 우리 후보야. 무슨 최재형이든 그렇고, 유승민이든 원희든 하태경 다.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해야만이 저쪽을 3월 9일날 잡을 수 있겠나. 그것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야, 윤석열, 너 밖에 있어서 표를 더 많이 얻어올 수 있으면 국민의당 들어오지 마라. 너 거기 있어. 거기서 표 좀 많이 얻어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은 호남표 다 날라간다, 너. 거기 진보, 중도 다 날라가. 그러니까 잠깐 거기서 표 좀 모으고 있어. 그리고 우린 여기서 모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 줄탁동기 해야 돼. 그리고 극적으로 하자. 줄탁동기 전략. 좋네. 그래서 뭘 빨리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표를 좀 모아봐. 호남 지지를 한 20 내지 30만 모으면 그냥 선거가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원료를 가져야지. 빨리 데려와가지고 뭐 할 건데 지금 이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가두양식장에 가둬가지고 뭐 무슨 방어나 뭐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아니 그거는 폼나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양강으로 선거를 치러야 돼요. 양강으로 치른다는 건 뭐를 말이냐. 30% 40% 당선은 없어. 지난번에 그게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41% 당선됐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50% 가까이 얻어야 당선되는 선거단 말이에요. 1대1로 붙으면 그러면 우리는 때려 죽여도 우리 지금 국민의힘 지지는 3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0% 가져와야 돼. 가져오려면 중도도 가져와야 되고 호남도 가져와야 되고 또 이 무슨 젊은이도 가져와야 되고 지금 가져올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대표가 좀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깥에서 모아올 건 바깥에서 모으고 안에서 모을 건 안에서 왜 같이 뭉쳐갖고 다 죽을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만약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야, 윤석열 너 국민의힘 들어오지 마. 당 밖에 있어. 그리고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후보가 2번인데 국민의힘 당적은 아닌 2번이야.
그게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민주당의 고풍 프라이머리에서 그 아주 진보적인 입장 가진 분이 민주당원이 아니었단 말이야. 예, 예. 그 누구지? 그 이름 내가 잊어먹었는데. 아, 미국이에요? 네, 미국에. 아니, 그 샌더슨. 샌더슨이 예. 샌더스는 민주당원이 아니야. 예, 아니죠. 그렇지만 경선엔 참여했어요. 예. 그래서 발목할 만한 그 표를 얻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것처럼 야, 그 민주당 경선 열 테니까 입당하지 말고 들어와서 해란 말이야.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후보가 되는 거야. 예. 지금 그러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당에 안 들어오고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고 지금 선거 나가겠다고 말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예. 어떻게든지 간다 그러네. 최악이라기보다는 최선인지 최악인지 맨 마지막 단계는 후보 단일화로 가든지 네. 아니면 버스 타고 가든지 버스 타기 전에 가든지. 네.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채근하냐 말이야. 자기 할 일만 해서 지금 우리 당에 있는 후보들 띄우고 네. 좀 여기 대구 가면 우리 이준석 그 인기 좋으니까 네. 이준석하고 최재형하고 무슨 홍준표하고 같이 광주 가고 우리 돌아다니면서 더 화제를 만들고 야 저기도 하고 여기서 하고 우리는 이 힘을 모아가지고 네. 해야 된다. 그런 큰 생각을 해야지 정권 교체가 되지. 네. 꼭 왜 국민의힘으로 꼭 끌어들여가지고 그 죽을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으로 빨리 들어가자든지 안 들어가자든지 그런 건 생각이 없어. 네. 그거는 모든 가치 기준은 3월 9일 날 승리하는 데 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일단 파일을 키워야 되는 거죠. 파일을 키워서 윤석열은 밖에서 일단 중도까지 본인이 이야기했던 어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수 중도, 문재인 쪽에서 이탈한 진보까지 이렇게 본인이 아우르고 계속 가면은 이 두 갈래로 가는 거죠. 두 트랙으로 가서 나중에 하나로 합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를 합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거 없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이제 3번을 달고 나가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안철수는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를 때려 죽여도 안 하죠. 왜냐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착오가 있고 영남이니까 영남비리라는 길이 있어요. 영남비리. 영남비리요? 토끼비리라고 하고 영남 사람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가는 길이야. 예, 영남대로. 영남 우리는 영남대로라고 해요. 소로. 아, 산길이야. 아, 산길에 따로. 근데 이제 거기에는 왕건이가 지금 견훤이하고 싸울 때 예. 포위돼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절벽에 갇혔단 말이야. 네. 갇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그 벼랑을 타고 간단 말이야. 그 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타고 간 길이 영남비리예요. 그 길이야. 예. 그런데 영남비리 토끼를 따라서. 늘 가는 길이 있잖아. 노루가 다니는 노루목이라는 길이 있고 노루목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두어 번 가면 거기다가 덫을 놓는다고. 네. 늘 다니는 길이니까. 그래가지고 걸로 가면 죽어.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요. 네. 그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 네. 늘 가던 길로 가다가 보면 죽는단 말이야. 여태까지 무수한 제3의 길을 가서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제3 후보가 없어요. 네. 뭐 허경영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 말고는 없다. 그러게. 네, 네. 괄목할 만한 후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 하나, 여당 하나의 1대1 구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일화는 된 거예요, 지금. 단일화는 돼 있어요. 예. 아니면 안 쪼개지면 되는 거네. 그러죠. 안 쪼개지게 돼 있어. 그건 확실하게 돼. 네. 1대1로 돼. 네. 1대1로 돼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야. 아, 그렇죠. 49대 51이 되거나 네. 뭐 59대 41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단일화를 될까 안 될까 뭐 하다 보면 뭐 잘 안 되는 수가 있다. 이거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건 다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끼 비리를 많이 다져가 봐가지고 그 길을 경험을 다 쌓았어. 그래서 제3의 길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국민의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과 합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 1%라고 우리가 막 갈 수도 있다. 너들도 후보 내고 우리도 나와서 셋이 싸워보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2달이냐, 2달. 그냥 2달인데 윤석열 후보가 7월 말까지 하고 들어갈지 아니면 2달 후에 들어갈지 아니면 11월 달에 후보 단일화로 치고 들어갈지 그거는 여론을 봐가면서 또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그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후보 단일화를 해서 11월 달에 드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요건 버스 타고 있는데 같이 가가지고 그냥 토론해가지고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네. 거쳐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빅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몰라 지금. 내가 볼 때 자기도 몰라야 돼. 네. 그렇죠. 자기 자기도 마음대로- 몰라죠. 방향을 정해놓으면 안 되죠. 자기 의지대로 했다가 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자기도 거야. 몰라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이준석 그 분이 그 뭐 무슨 측근 리스크가 있어서 측근들이 저도 아까 그거 보고 또 무슨 첫걸 리스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측근 리스크가 아니라 네. 본인도 몰라 지금. 왜? 본인도 몰라야 돼. 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도가 어떻게 짜이는지에 따라서 네.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할지 좋은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네. 그게 무슨 지금 뭐 무슨 리스크가 있어서 옆에서 뭐 내가 뭐 아무리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말 듣겠습니까? 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랬어도 안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됐었네요. 이준석이 오늘 기자들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쪽에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한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인에게 조언을 들으라는 이야기인지. 그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처음 깨닫는 건데 7월 26일까지가 검찰총장 임기예요. 원래 임기. 예. 7월 26일인가 24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지금 윤 총장은 다른 사람은 아무 다 잊고 있지만 이분은 7월 24일이 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네? 만약 7월 24일이 되기 전에 예. 검찰총장 자기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예. 지금 다 나와서 뭐 정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나와서 부득이 이렇게 했지만 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임기 중에 호로록 국민의힘 가는 건 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난 좀 국민의 소리 들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출마 선언도 그때 하려고 했을지 몰라. 이 예. 사람은. 예. 그런데 하도 간 본다고 그러고 간석열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 할 수 없이 이제 선언을 해놓고 예. 거치는 이제 그 뒤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예. 지금 7월 말에 하는데 지금 막 이준석이가 저렇게 막 말하잖아요. 예.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막 하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돕는 사람도 해당 행위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내일 기자회견해서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갑니다. 개끌리듯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 지도자가 아니죠. 예. 절대 지도자가 아니죠. 예. 어떤 원칙은 딱이. 나는 김종인 박사를 잘 알고 또 김종인 박사를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김종인 박사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 예. 찾아가서도 안 되고 찾아갈 수가 없었어. 계속 찾아오면은 내가 뭐 도와주겠다 식으로 이야기를 그래도 했죠. 갈 수가 없었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불편했을 거예요. 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어. 연락을 안 하면 좀 불충하고 예. 또 예의에 벗어난 일이. 예. 그럼 가면 어떻게 되냐? 저는 지금 새가 불리하고 지금 여론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좀 그럼 도와주십시오.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죠. 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 또 좋으면 좋을수록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이 강한 사람이잖아. 그립이 강한 사람이잖아. 우리 김종인 박사가 네. 막 지금 전국을 틀 수도 맞아요. 있고 막 능력도 있는데 그 밑에 가는 순간에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 박사도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라고 할수록 못 가는 상황. 내가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내가 그 안철수라는 그 분을 내가 셀프 강등된 게 여러 번 있어요. 내가 안철수와 밑에 가서도 몇 년이 있었지만 내가 불충하게 뭐 싸운 적이 없잖아. 부딪혔다는 이야기는 없죠. 나는 뭐 불만을 많이 가졌어. 그렇지만 겉으로 대놓고 내가 싸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도 나한테 뭐 선배님 하지 뭐 김용환 의원 하는 소리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서로 예의를 지키는 관계인데 처음에 대통령 선거를 나가려고 할 때 안철수가 그때 지지율이 1위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 나중에 하면 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을 39석짜리 정당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 한 명이 없는 정당이고 당직자 하나 없고 전직이 하나도 없는 캠프지만 그때는 안철수는 39명이라는 거가 있고 호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따는데 당대표를 누구 해야 되냐 전당대회가 열린 거예요. 나도 나갔어. 문병호도 나가고. 그래서 막 하는데 그때 최고위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하고 맞는 새정치의 인물은 김용환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그렇죠. 아니면 문병호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투톱을 세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굳이 박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지원. 그래서 내가 안철수 찾아가서 나 안 도와도 좋은데 박지원을 당대표로 하고 당신이 새정치를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안 맞네요. 박지원이 우리 당에 들어올 때 전과가 있고 뭐 옛날 감옥 갔다 온 거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 공천 안 한다고 그래서 무소속 나가 있었어요. 그래도 호남표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가서 박지원은 우리가 당규를 바꿔갖고 모셔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영남에서 비토하는 사람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무슨 비자금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통치자금 이 북한 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있고 재판 받고 하니까 이분은 좀 뺍시다 말이야. 예? 빼고 좀 뒤에 계시다가 집권하면 가서 국무총리를 하든지 뭐 하면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이준석이를 당대표를 세운 것만 하면 김용환이를 세워도 아무 끄떡 없잖아요. 내가 뭐 경력이 뭐. 백배 낫죠.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야. 그 주변에 뭐라고 그랬냐. 그 박선숙 뭐 김성식 이런 분들이 아니 선배님 아니 호남에 박지원이를 안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치른단 말입니까? 이 전국 선거를. 그래서 호남에서 박지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 많다. 그리고 안철수 브랜드를 세워서 가야지 그래도 되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누굴 지지했냐면 박지원 지지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당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가 이제 중반전쯤 가니까 홍준표가 나와가지고 막 칼칼하게 막 했잖아요. 보수 막 긁었잖아요. 막 하고 막 민노청이었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자가 어떻고 그러니까 막 야, 이왕 지는 거 홍준표한테 가자 이런 상황에 안철수 표가 대구 경북에서 빠져나가기 시작 홍준표로 가는 거야. 이제 그때 제일 많이 먹힌 게 안철수가 집권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의 상황 박지원이가 집권한다. 그래서 박지원 상황론이에요, 그게. 박지원이가 그때 나가지만 않았으면 내 생각에는 아니면 그때 그 말 나왔을 때 자기가 수퇴를 했으면 안철수가 2등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박지원 상황론 때문에 결국은 박지원도 물러나게 됐고 그다음에 안철수는 타격을 받게 됐고 그래서 3등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론 때문에 김종인 찾아갈 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김종인 박사도 어디 가서 폼날라고 할 거 없이 그 전화만 받으면 되잖아요. 야, 우리 윤 총장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그거 어제 발언은 여기는 좋았고 여기는 뭐 할 말 이렇게 하면 그건 애정이 있으면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그 둘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무릎을 꿇고 하는 순간에 그게 막 권력에 맞서는 그 소위 영웅이에요. 민중의 영웅. 무슨 그 지도자야. 그 사람이 쫙 맛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맛이 간 사례가 있어요. 정치권에. 누구죠? 그게 뭐냐면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이 YS 시계. 노무현이 저 광주에서 해갖고 막 올라올 때 막 혁명의 지도자가 하나 나타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YS하고 그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있잖아요. 뭐 어떤 콤플렉스 비슷하게. 콤플렉스가 아니라 종력심이 있어. 애정이. 아예. 그러니까 가니까 좀 내가 이제 먹어갖고 왔습니다. 형님 내가 먹어갖고 왔습니다. 그거 됐잖아. 그래서 이 시계 YS 시계 그때. 이걸 한 방으로 간 거예요. 저게 저러고있어. 맞습니다. 새록새록 기억나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얘기인데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를 봤잖아. 김대중도 보고 안철수도 전몰락하는 것도 보고. 가서 내가 윤 총장한테 내가 만났을 때 정치 선배로서 뭐 멋있는 얘기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 세상에는 지도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신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끌려가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는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역사 속에서 끌고 가는 지도자는 박정희가 있었고 또 김대중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다가 끌고 간 지도자가 있습니다. 끌고 가다가 끌려간. 그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처음에는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그 한미 FTA 강정마을 이락 파병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지지자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는 외롭게 인기가 없어도 그걸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내가 만드는 데까지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측근 리스크가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측근 리스크에서 이야기가 나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요. 하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도 본인이 원래 임기였던 7월 말 이후에는 좀 움직일지도 모른다. 아니, 제 추측이. 예. 아무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그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 밖에 있다가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지 어쨌든 최대의 그 효과 극대화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줄탁 동기 이야기도 나오신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정식 입문 선언을 막 안 했을 때 뭐 간석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정치 선언 선언을 한 게 김호수가 검찰총장 되고 나서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그냥 임기가 되기 전에 나왔는데, 검찰총장이 공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 선언을 하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김호수가 검찰총장 되고 나서 일단 정치 선언을 했죠. 그런 거를 지금 잘 따지는 분이에요, 지금. 절차를. 상대 원칙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그 같이 한솥밥을 먹던 그 짜장면 먹던 검사들이 저기 있거든. 그 안에서 윤석열이 왜 정치하려고 저거 했는가. 그렇게 자기 임기도 안 끝났는데 가서 막 출마 선언하고 국민의힘당에 입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거기 남아있는 검사들과 식구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돼서 두 가지만 딱 여쭐게요. 하나는 지금 대선판이 이재명 같은 경우는 김부선 이 리스크가 생겼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잡무 문제도 그렇지만은 나오는데, 그쪽으로 너무 흘러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그 인터뷰에서 그것도 다 검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윤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검증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의 검증. 이재명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거와 지금 윤 총장이 한 거는 전혀 질이 다른 거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뭐 아시잖아요. 그 무슨 본인 문제도 아니고 뭐 처가 문제다. 처가 문제도 뭐 결혼하기 전 문제. 뭐 지금 기껏 나온 게 지금 한겨레 신문에 일면 톱으로 뽑는 게 그거 아닙니까? 무슨 11년 전에 무슨 그 누구하고 골프 쳤는데 삼부토건 무슨 향응이라고 그래서 무슨 룸사롱 가서 먹은 게 아니고 골프장에서 밥 먹은 거를 뭐 돈을 누가 냈냐 이거 아닙니까? 그게 나온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 하나요? 그리고 뭐 무슨 자기가 가까운 무슨 검사의 그 형님이 무슨 하는데 변호사를 소개시켰느냐 안 했느냐 그거잖아요. 그런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충분히 따져봐야 될 얘기지만,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그건 뭐 지금 나온 모든 얘기들은 제가 다 잘 아시죠? 참 이재명 킬러가 아니에요. 그 밥상에다 다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거기서. 떠먹기만 하면 되나요? 거기서 한치도 나간 게 없어. 맞아요. 내가 거기 다 색깔에 올려놓은 거예요. 녹취록, 녹음 파일, 오늘 뭐 새로운 것처럼 나온 녹음 파일 이런 것도 그때 다 나왔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 그 다음에 형수의 막말. 거기 녹음 테이프예요. 그 다음에 그 여배우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성남 FC 그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그 협상금 문제. 손가락 혁명군들이 해서 선거법에 공무원들이 그 정치에 그런 거 정치에 개입한 거 다 그 무슨 뭐 조폭 연루설 뭐 이걸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동안 자유토론에서 한 거예요. 조목조목. 맞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 교도소에 그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공무집행방에 뭐 검사 사칭, 그 다음에 음주운전 있습니까? 다 농고루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쫙 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렇게 청문회도 많이 해보고 국회의원 4번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당신은 진짜 공인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가 될 것이 분명한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나 지금 그동안 25년 동안 국회의원 4번 하고 이런 동안에 정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캔들 없습니다. 막말 없습니다. 형수님한테 이거 말 안 했습니다. 나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미안합니다. 당황했겠네. 거기에서 아니 의원님도 그 경과 있잖아요. 그 옛날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근데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어. 자기 전과하고 내 전과하고. 그래서 이거 말을 멀버버려서. 그건 뭐 나는 뭐 사면도 되고 어쩌고 이랬지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러던 시절에 그 영상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검증이라는 것이 한치도 나가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해명된 것도 없고. 해명된 것도 그럼 없고. 이제 그거는
다 뭐 검증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녹취록이 그냥 있으니까 선거 때 그냥 들으면 돼.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뭐 정신병원 그것도 대법관 12명이 다 그렇게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7명이 지금 요번에 김경수도 합의체로 갔으면 아마 풀려났을 그렇죠. 거야. 근데 거기 뭐 2부에서 했죠. 소신 있는 그 대법관 하나 소수 의견 내는 분한테 걸려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된 건데 그때 12명한테 했는데 대법관 중에서 7명이 야, 그때 김용환이가 물었을 때 그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했냐? 그랬더니 안 했습니다. 나 때문에 안 갔습니다. 이게 거짓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허위사실 유포는 맞다. 그 거짓말 한 거 맞다. 다 12명이 됐어요. 근데 7명이 근데 이건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소극적 거짓말이 7명, 그래서 적극적 거짓말이 5명. 그래서 세계 역사상 없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없는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판결이에요, 이게. 소극적 거짓말을 해도 된다, 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우리가 허위사실로 막 누구하고 공포하고 뭐 싸우고 할 때 이건 난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의 아버지야. 좀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 아버지가 거짓말 판결을 해가지고 거짓말 후보를 지금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재명 같은 사람이 경기도지사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진짜 굳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 보고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되네요. 경기도지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저는 이제 지구를 떠나야죠.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지금 이제 이런 분이 그 당에 그러니까 누구 판사가 얘기를 했더만 그분이 이제 7월 17일 날 윤석열하고 그 최재형 그분한테 그분들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로서 너희들은 재혼잘 날 뭐를 하면 안 된다. 광주 가서 했을 때 그렇게 이재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 출신 그 분이 써서 글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이 지금 오점을 얘기할 지금 상태가 아니다. 당신의 그 전과 이걸 다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말단 공무원도 응시를 하면은 합격을 안 시켜주는 거다. 말하자면 망종이요. 망종이라는 게 망할 망자에 종자예요. 이 종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망종.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87 헌법 체제에서 4번째 진보 쪽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DJ,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있었는데 DJ 정부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DJ를 존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진보라도 DJ 정부와 노무현, 문재인, 노무현은 일단 빼고 DJ 정부와 문재인 같은 진보라고 이렇게 묶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나는 DJ와 노무현은 살아생전에는 화해를 안 했다고 봐요. 나는 이제 언젠가 쓰겠지만 살아생전에 이제 그 두 분은 대북 송금, 특검 이런 것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DJ하고 노무현이 노무현이 달랐어요. 그런데 노무현 나중에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은 노무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진심으로 DJ가 나 몸의 반쪽이 나라는 것 같다. 그건 진심이셨어요. 우는 모습도 그때 다 그러나 노무현식 정치에 대해서 김대중은 반대를 했고 지금 문재인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 천당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김대중의 중도 개혁주의 노선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건 뭐의 차이가 있냐면 김대중은 국민을 통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를 보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와도 화해를 하려고 했죠. 지금 아까 진보 정권이라고 했는데요. 김대중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당에 있을 때 내 상관인 국무총리가 이한동이었어요. 이한동. 그 DJP 연합 때문에. 이한동이었어. JP 목소리로 들어왔어요. 이한동의 전직이 누구냐면 박태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박태준의 전직이 누구냐면 김종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비서실장이 김중권이었어요. 대구, 경북, 포항, 울산. 그걸 모시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서울시장이 고건이었어요.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 안 되네. 안 되지. 국민 통합 정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DJ만 빼놓고 다 그거였어요.
그때 한광옥을 서울시장 세우려고 하니까 DJ가 고건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창렬을 경기지사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보수지 지금, 그때 장관들, 그 비서관들이 지금 정치 노선을 보면 나하고 다 비슷하지, 저 사람들하고 비슷하지가 않아. 노무현, 문재인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계파 정치를 했어요. 갈라치기하고. 진영 정치를 했어요. 아니 김대중이 언제 자기 캠프 사람들 동교동계를 갖다 장관을 시키고 하나갑을 시키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이수인을 갖다가 한 평에다 영하기도 그렇죠. 하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그렇게 했지. 어디 자기 사람들만 쓰고 저런 식으로 했냐 말이야. 그렇게 자기 사람으로 법무장관 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대법원장 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선관위장 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국회 그렇게 돈 많이들 만들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DJ는 그래도 양식이 있고 또 약간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DJ가 당선되고 나서 찾아가서 당선자 신분으로 그 다음날 찾아가고 김영삼 만났어요.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뭐를 합의했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석방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를 사면해야 된다는 게 찬반 양론이 있어서 그 이낙연이라는 자가 그 사면하자고 했다가 그걸 걷어들여갖고 그렇죠. 쪽방만 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망한 거는 사면하겠다고 하면 그냥 대쪽같이 밀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또 물러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죽은 거죠. 그랬으면 지금 이재명은 잡혔지. 그래도 지금 잡힐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약간 역풍이 있었어도 나는 당을 여러 번 바꾸고 난 철새도 하고 귀순도 하고 뭐 투양도 했지만 나는 뭐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노선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김대중과 그때 우리가 세워놨던 덧셈의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 진영 논리를 반대하는 거, 계파 정치 반대, 그리고 민주주의 반대하고, 이 민주주의 반대하는 놈들 반대하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고, 나는 이 탈령할 때마다 국회는 떨어졌어요. 철새는 철새인데 추운 지방으로 가는 철새, 무조건 안 되는 철새. 예?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강남으로 가다 보면 저 지금 청와대 그 국회의원 장관 한 번 더 하고 저 더러운 경력을 쌓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난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요. 불러도 안 가. 부르지도 않겠지만 가지도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그 윤석열 캠프에 급사가 되는 문지기가 되는 게 낫지. 거기 가서 장관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은 역사에 더러운 이름을 낳게 된단 말이야. 지금 민주주의 이렇게 후퇴했어. 상권 분립 다 무너졌어. 그다음에 시장 경제 저렇게 됐어. 국민이 갈갈이 갈라졌어. 안보 흔들렸어. 그 다음에 외교는 개판이야. 도대체 뭐 한 게 있냐 말이야. 지금 내가 문재인 정권에서 인정하는 거는 호남 사람도 우대한 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차별 안 한 거 하나는 있어. 왜냐면 그거 해야지 자기 지켜지니까 그거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서럽고 억울하게 된 사람은 호남 분들이에요. 호남 분들이 그 검찰총장, 경찰총장 해봤자 호남이 그렇게 무슨 뭐 경제적으로 융성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호남 고속도로를 하나 더 넣어준 것도 아니야. 그래 놓고 뭐가 됐냐. 국민들이 지탄하는 일에 호남 사람들이 서 있었단 말이야. 과거에는 호남 사람들이 억압받고 뭐 차별받았다고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연민이 있었대. 또 광주 항쟁 때 삶 죽었고 그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아니 조국을 지지하는 호남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있어요? 추미애를 지지하는 추미애 윤석열 가운데서 지금 조국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추미애를 지지하는. 이거는 여태까지 자기들이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화신이고 무슨 지역 차별의 그거를 역행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이제 호남 분들을 만나서 제일 지금 말하자면 가장 지금 고립됐다 지금 말이야. 아니 가덕도를 지금 부산 시민도 반대하는데 가덕도 신공항 그렇게 막 졸속으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선거 전에 와가지고 가덕도에 가면 뭐 가슴이 뛴다고 그런 했잖아.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광주 시민들이 뭘 안다고 거기 찬성이 지금 전부 호남만 있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우리 김영환 장관님은 고향이 청주시죠. 청주시고, 안산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고, 그런데
이 부친께서는 고향이 상주라고 했습니다. 상주. 우리 아버님은 이제 화서면, 네, 광주 상주군 화서면이고, 네, 어머니는 광주 상주군 모동면. 네. 그다음에 우리 집안은 전부 선산 김씨, 아, 김윤한 그분들이. 예, 예, 그래서 선상.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종직의 후예라고. 김종직.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의 예, 예. 무호사화에 예. 삼족이 멸해가지고 그 예. 피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디 가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통쾌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말씀을 통쾌하고 딱딱 부러지게 하시고 특히 이 줄탁 동기 시점이 이게 어떤 절묘한 시점이다. 야, 그 말씀은 정말 제가 오늘 정말 가슴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마지막 질문을 아까 제가 준비했을 때는 앞으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그 꿈이 있으신가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꿈은 이제 정치적인 3월 9일 날 예. 정권 교체하는 게 꿈이고 예. 그 이유는 난 전혀 생각이 없고요. 예. 내가 여기 와서 좀 한번 듣고 싶고 하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이라는 분이 예,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예. 박근혜 수사와 그 박근혜의 투옥 이런 거와 네. 관련해서 어떤 말로 위로를 할 것인가. 이게 내가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거 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걸 가서 죄송하다고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위로를 드린다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말이 나왔죠. 네, 유감과 위로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송구하다. 네. 송구하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송구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투옥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석방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열렬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순수한 분들이 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런 법을 집행하다 보니 네. 이런 그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네. 내가 이제 지금 정치인이 됐으니까 검사로서 했던 일을 다 잊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내가 그래서 야, 참 얼마나 많이 고민한 발언이었을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이준석 대표가 말하기를 그러니까요. 탄핵의 강을 건너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이건 이렇게. 윤석열은 실질적으로 탄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거기까지 덮어씌워가지고 자기들이 탄핵한 거와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그 우리 편으로 안 오고 왜 글로 사과하는 쪽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건 잠깐 사원도 다르고 논리도 다른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송 선생님이 워낙 또 탁월하신 분이니까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가 그거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에 그 이야기한 거 아마 장관님하고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그러니까는 검사로서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수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할 때도 있다. 그래서 위로와 그 유감 이 정도 표현이 저는 딱 맞았다고 보거든요. 딱 맞았다고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입원한 날이었어요. 그게 겹쳐버렸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수사에서 결과적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사면권자가 결정할 거지만 그래도 장기 구속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데 대해서 이 가슴 아파하는 그 동정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나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한다. 자, 이까지 하면 이게 저는 딱 됐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탄핵의 강에 건너가는 건데, 들어가 버리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그것과 본인이 탄핵은 정당하다고 대구에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다고 탄핵은 이야기했는데 왜 윤석열이 마치 거기 탄핵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곡해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탄핵의 강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꼴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그 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하고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도 그 송 선생님한테 하나 요구하고 내가 오늘 사실 토론은 엄청 잘 됐어요. 내가 지금 가슴에 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통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나 이 영상을 우리 둘이 하나씩 가집시다. 왜냐면 이거 영남일보가 아니야. 나가 반이고 자기가 반이야. 나도 김영환 TV가 있단 말이야. 제가 보내드릴게요. 거기다가 내가 영남 TV를 걸어가지고 링크를 걸어서 영남 TV에 가서 했는데 내가 그걸 뺏어왔다. 그래서 내가 걸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송 선생님 것도 이제 할 거니까
그 유튜브 올리기 전에 나한테 하나 보내고 네. 여기 하나 보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영환 TV에 네. 좀 우리 여기 구독자들도 오실 수 있도록 예, 김영환.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장안의 화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콘텐츠들이. 저도 오늘 들어가서 꼭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